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2021년도 지방지 9급 전기기기 기출문제 풀이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이제 풀이에 앞서서요, 자, 이번에 우리 9급, 지방지 9급 우리 전기기기 문제에 대해서 총평을 좀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021년도 우리 지방지 9급은요, 이 최근에 우리 지방지 9급 시험 문제 중에서는 가장 무난한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서브모터에 관련된 문제 한 문제 빼고는요, 전반적으로 19문제는 아주 여러분 좀 기본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됐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기기기는요, 지난번 우리 이제 국가직하고 비교한다면 아주 상당히 여러분 난이도가 무척 쉬웠고요. 또 이 최근의 시험 중에서는 가장 무난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험 점수가 전기기기는 거의 여러분들 90점 이상 여러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두 문제 빼고는요, 아주 여러분께서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이번에 시험이 좀 너무나 좀 여러분 전반적으로 좀 무난했기 때문에 좀 변별력이 많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공시험 과목보다는 이번에는 여러분 이제 그 우리 국어라든가 이제 그런 쪽에서 여러분 점수를 좀 많이 획득하시는 분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기기기는요,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전동기는 여러분들 4문제가 출제됐고요. 그리고 정류기에서 여러분들 2문제가 출제됐는데, 이제 한 문제는 여러분 이제 사리스타 관련된 문제고, 한 문제는 이제 초포 쪽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때에 비해서 여러분 그 서브 모터에서 한 문제하고 여러분 스태핑 모터에서 한 문제가 출제돼서 여러분 이제 특수 기기 쪽에서 이제 2문제가 출제됐다는 게 좀 다른 때에 비해서 좀 다른 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 문제 중에는 서브 모터에 관련된 문제가 여러분 좀 어려웠고요. 좀 답을 고르기 좀 힘들지 않았나. 그 문제를 빼고는 아주 무난한 여러분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바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우리 1번 문제는 이제 동기발전기. 여러분 이제 병렬운전에 관련된 문제로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자, 우리 동기발전기에 병렬운전하고 있을 때 동기화 전류. 자, 우리 동기화 전류가 흐를 때가 이제 여러분 그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첫째는 이제 자, 위상이 같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주파수가 같지 않을 때. 자, 이때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바로 이제 동기화 전류가 흘러서 여기 이제 위상이 같지 않은 경우는 이 동기화 전류에 의해서 여러분 동기 화력이 여러분 생성돼서 여러분 수소 전력에 의해서 결론에 가서는 두 발전기 위상이 또 다시 같게 되지 않습니다. 같게 되는데요. 이 동기화 전류가 이제 흐르는 경우를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이때는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파수는 같지 않을 때란 말 없으니까요. 당연히 답은 여러분 이제 위상이 차이가 있을 때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여러분들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제가 뭐 여러분께 해서 뭐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뭐 이제 기전력의 크기라든가 여러분 또 이제 뭐 파형이 같지 않을 때 여러분 또 여러 가지 또 여러분 순환전류가 형성되죠. 특히 이제 기전력의 크기가 여러분 같지 않을 때는 무효 순환전류인 여러분 이제 무효 흉류가 그렇게 되고요. 이 동기화 전류는 이제 다른 말로 여러분 이제 유효 흉류라고 그러죠. 뭐 유효 흉류가 이제 흐를 때가 어느 때냐 이렇게 또 답을 뭐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뭐 차후를 대비해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제 2번으로 가보시면요. 자, 삼상 유조던 동기 회생제동. 자, 우리
유도전동기 제동법은 이제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 직류전동기든 유도전동기든 우리 전동기 제동법 중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제동이 여러분들 역상제동이죠. 역상제동.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발전제동. 그다음에 회생제동. 그다음에 직류제동. 그다음에 단상제동.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유도전동기 제동법은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문제는 이제 회생제동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자, 우리 회생제동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유도전동기에서는요. 자, 우리 회전자 속도, 우리 유도전동기는 당연히 회전자 속도가 회전 자기 속도보다는 늦죠. 그런데 우리 이제 회생제동을 걸 때는 여러분들 회전자 속도를 회전 자기 속도보다 더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전 자기 속도는 동기 속도잖아요. 근데 그 회전자 속도를 동기 속도보다 더 크게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상태가 되냐면 발전기로 되는 거죠. 이 회생제동은 자, 유도 발전기가 되죠. 네. 그럼 이제 전동기가 당연히 발전기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회전자에 발생된 에너지를 전원축으로 반환한다. 전원축으로 되돌려준다. 라는 말로서 우리가 회생제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도 발전기 상태를 만드는 거죠. 회전자 속도를 회전 자기 속도보다 더 빨리 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도 발전기는 여러분 슬립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슬립이 여러분 0보다 작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슬립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요. 두 번째가 유도 발전기로 동작한다. 유도 발전기로 작동한다가 바로 맞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정답은 2번이죠. 회생제동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요. 회전 자기가 반대 방향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회전 자기는 당연히 발전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전동기를 발전기로 해서 회전자 속도를 당연히 빨리 반하는 거지 당연히 방향은 뭐 반대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회전 자기에도 절대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거죠. 발전기가 되더라도요. 그러면 기계적인 마찰이나 관리를 발생할 위험이 없다. 당연히 회전자 속도가 뭐 원래 속도보다는 좀 빨리 하는 거니까 뭐 회전자 속도가 좀 늦을 때 비해서는 약간은 여러분 베어링에서 여러분 열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되지만 큰 열은 그렇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위험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는다. 물론 약간은 여러분 속도가 더 회전자 속도가 빠르니까 어떤 기계적인 마찰에 의해서 베어링에서 열은 좀 약간은 날 수 있잖아. 그렇게 큰 과열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또 이제 바로 가보시면요. 자, 우리 직류 직권 전동기죠. 네. 자,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직류 인가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연결하면 이게 우리 직류 직권 전동기 전원 극성을 바꿨다는 얘기죠.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자, 반대로 하면 그때 발생되는 현상을 올바르게 연결한 게 몇 번이냐 그랬는데요. 자, 우리 직류 전동기 중에서 여러분 자여자 전동기. 자여자 전동기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뭐가 있어요? 당연히 뭐 직권 전동기가 있고, 자 분권 전동기가 있고, 자 복권 전동기가 있잖아요. 자, 이 자여자 전동기는 여러분 전원 극성을 바꾸어도 저 회전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자, 왜 그래요? 바로 이 전원 극성을 바꾸면 여러분 전기자의 전류 방향이나 여러분 이제 계자 권선의 전류 방향이 다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회전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네, 불변. 네.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정답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직류 전동기 중에서 여러분 이제 전원 그러면 아무 말이 없는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주 전원을 말하는 겁니다. 주 전원이요. 그래서 우리 직류 전동기에서는 그 주 전원의 극성이든 여러분 그 계자에 인가하는 여자 전원이든 둘 중에 하나만 여러분 그 전원 극성을 바꿔도 여러분 회전 방향이 바뀌는 것은 타여자 전동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제 자여자 전동기는 여러분들 직권이 됐든 분권이 됐든 복권이 됐든 여러분들 전원 극성을 반대로 해버리면 이제 전기자 전류 방향과 계자 권선의 전류 방향이 다 바뀌기 때문에 절대 회전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 어때요? 방향이 변하지 않으니까 속도도 거의 이제 뭐 전원의 극성을 반대로 하더라도 여러분 회전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속도도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뭐 전압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직류 전동기 속도 그러면 우리가 속도를 변화시키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자, 전압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전압.
그 다음에 여러분 자석도 있고, 뭐 저항도 있고, 전류도 있는데, 그때 여러분, 당연히 전압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저는 극성만 바꾸고 있죠, 극성만. 그런데 당연히 여러분 속도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올바른 것은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자, 사이리스타죠. SCR에 두 개를 역병렬로 접속한 것과 등가인 반도체로 양방향으로, 쌍방향성. 쌍방향성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자세하게 모르셔도. 자, 양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교류 이상 제어를 위한 CG 소자로 주로 사용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자, 당연히 우리가 길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트라이악이죠, 트라이악.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라이악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이방향성 위상 제어 소자로서 AC 위상을 제어할 때 많이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SCR, GTO 자, 이런 우리가 사이리스타는 뭐예요? 당연히 단일 방향성이잖아요. 근데 단일 방향성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류를 위상을 제어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한 방향으로만 위상을 제어할 수 있는 거지 양방향으로 위상을 제어할 수 없죠. 단일 방향성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SCR, GTO를 갖다가 여러분과 같이 이제 역병렬로요. 이렇게 그림 많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우리가요. 이렇게 이제 역병렬로 여러분 이제 접속을 시켜가지고 여기 이제 교류 전원을 갖다가 이제 인가하더라도 여러분 여기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는 여러분 야가 순방향이고 여기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는 야가 순방향이니까 자, 이 방향성으로 양방향으로 위상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소자가 바로 이제 트라이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자, 5번 문제 바로 또 가보시죠. 자, 유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우리 이제 유도전동기죠. 유도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저는 틀린 것을 고르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 문제도 여러분께서 다른 것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가장 기본만 여러분 알고 계셔도 답은 알 수 있잖아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세이딩 코일형 단상 유도전동기는 콘덴서가 필요하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콘덴서가 필요한 여러분 단상 유도전동기는 바로 이제 콘덴서 전동기 하나, 콘덴서 기동형이죠. 우리가 콘덴서형도 두 가지가 있죠. 콘덴서 전동기가 있고 콘덴서 기동형이 있고요. 그 두 가지만 콘덴서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옳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일반적으로 정답은 이제 1번이 여러분 답인데요. 단상유도전동기는 기동시 토크가 0이죠. 그리고 이제 기동 장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기동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 이제 분상형, 반발형, 콘덴서형, 세이디형, 모노사이클형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는 무부하 온전한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한 상을 제거해도 한 상을 제거했다는 얘기는 한 상이 결상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상이 제거도 전동기는 계속 회전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한 상이 여러분 이제 결상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회전 자계를 여러분 이제 발생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한 상이 제거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상이 인가되는 거잖아요. 전원은 단상이요. 이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단상 인가되면 여러분 이제 교변 자계가 발생하지 회전 자계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이제 회전자가 여러분 이제 돌지 못하게 되죠. 회전 자계가 발생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계속 회전한다. 그렇으니까 당연히 틀린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제 무부하입니다. 무부하. 그래서 부하를 걸고 운전 중일 때는 또 전부하를 운전 중일 때는요. 여러분 한 상이 또 결상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결상되지 않은 두 상에 과전류가 걸릴 수 있어요. 과전류가요. 그래서 몇 배 정도 전류가 그러죠. 여러분 한 상이 결상되면 결상되지 않은 상은 전에 비해서 몇 배 정도 전류가 흐른다? 여러분 루트 3배. 그런 것도 여러분 시험 문제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루트 3배 전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계속 여러분 이제 전동기는 여러분 이제 회전하지 못하도록 순간적으로 과전류라도 두 상이 여러분 소손될 수 있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무부하 때는 당연히 여러분 이제 전동기가 계속 회전할 수 없는 거죠.
자, 4번은 단상 유도들의 토크 발생 원리는 자, 이중 회전 자기 또는 여기서 이제 이중 회전 자기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이제 그 이전동 기술 또는 그 이상을 만들어 가지고 회전 자기를 발생할 수 있죠. 이상은요. 단상은 교본 자기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또는 교본 자기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뭐 이중 회전 자기란 말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못 하더라도 우리가 교본 자기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단상은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다. 자, 6번. 자, 6번 문제도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딱 보셔도 바로 이제 자, 이게 이제 무슨 컨버터인지 여러분 이제 즉각 알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제 여기 앞에 이제 전원 측에 여러분 여기 스위칭 소자가 있는데 항상 스위칭 소자가 전원 측에 걸려 있으면 이제 벅 아니면 벅부스타죠. 그래서 야는 이제 당연히 벅 컨버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벅이니까 여러분 이제 그 2TB는 얼마예요? 2TB는요 여기서 우리 벅 자 2TB는 여러분 이제 한 주기가 여러분 10ms잖아요. 자 온이 8mm고 오프가 2mm니까요. 그래서 10분의 자 8이죠. 그래서 2TB는 0.8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출력 전압은 어떻게 돼요? 출력 전압은 당연히 여러분들 2TB, 자 2TB에 여러분 이제 입력 전압이죠. 그래서 2TB가 이제 0.8이고 여러분 지금 입력 전압이 여러분 이제 200V니까요. 자 당연히 출력 전압은 자 160V다. 그래서 여기 이제 출력 전압은 여러분 여기 좀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요. 160V죠. 여기요. 자 그러면 이제 직류 전압을 낮추는 강압이죠. 강압 벅이죠. 초폰. 그다음 바이폴러 트랜지스터 여기 바이폴러 BJT 바이폴러 트랜지스터고 여기가 환류 다이오드죠. 여기 오프될 때 여기 LA에서 발생되는 여러분 전류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순환시켜주는 그런 환류 다이오드, 관성 다이오드라고 하죠. 야는요.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맞는데 여기 이제 2TB가 0.25가 아니라 2TB는 0.8이다. 그래서 2TB가 틀린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 2TB를 생각하실 때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바로 2TB는 바로 이제 10분의 8인데요. 그게 이제 시간이 아니고 특히 조심할 점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스위칭 소자가 여러분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걸리는 전압이 이제 여기 ST가 아니라 여러분들 전압을 가지고 이제 또 이제 할 때는 조심해야 되죠. 그때 여기하고 여기 걸리는 전압일 때가 뭐예요? 전압이 제로일 때가.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A점이고요. 여기가 B점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VAB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가 만약에 여기 VAB다. 그러면 VAB에 걸리는 전압이 0V다. 0V. 0V일 때가 바로 어느 때예요? 그때가 ON이죠. ON이요. 그리고 여기에 전압이 뜰 때는 바로 그때는 오프될 때, 오프 상태죠. 오프 상태예요. ON일 때는 도통이니까 여러분 온질 때는 도통이니까 여기 AB에 걸리는 전압은 0V. 그런 우리가 문제도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여러분 또 풀어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꼭 같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이 이제 틀렸고요. 자, 7번. 자, 7번도 이제 여러분 아주 우리 단권면허기 가장 쉬운 문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7번 6600V인 600V로 5kV인 단상 변압기를 자, 승합용 단권 변압기죠. 예, 승합용 단권 변압기를 변경하여 사용하자 한다. 자, 1차 측에 자, 6000V를 인가할 때 자, 과부하 없이 자, 2차 측에 공급할 수 있는 최대 부하 용량. 그러니까 부하 용량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단권 변압기 여러분 이제 부하 용량분에 자, 자기 용량 항상 강압이든 승합이든 하이 볼테이지분에 자 하이 볼테이지 마이너스 로우 볼테이지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부하 용량 자 자기 용량은 다 단권 변압기 용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변압기 용량이 5kg니까 여러분이 5가 되겠고요. 그래서 하이 볼테이지는 당연히 승합이니까 자 승합이니까 6600이 나오는 거죠. 600이 승합 전압이니까요. 그래서 하이 볼테이지는 6600, 자 로우 볼테이지는 6000이죠. 그래서 이대로 이제 계산하시면 그때 이제 부하할 수 있는 여러분 최대로 부하를 걸 수 있는 부하 용량은 자 답은 여러분 이제 바로 4번 55kV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뭐 아주 쉬운 문제죠. 이번에 이제 계산 문제가 여러분들 5문제가 출제됐는데요.
뭐 어떤 사람은 여섯 문제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속도에 관련된 여러분 그 속도에서 그 여자 전류하고 그 유기계전력과 여자 전류하고 속도에 관련된 그런 문제는 그 계산 문제라고 볼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실제적인 계산 문제는 5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산 문제도 다른 때에 비해서 좀 적게 출제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전기 기계는 오히려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게 더 쉽잖아요. 대부분이 뭐 그렇게 크게 계산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계산 문제가 아닌 문제가 여러분 기계는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행스럽게 계산 문제가 적었지만은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산 문제는 뭐 거의 아주 쉬웠죠. 전반적으로요. 자, 문제 8번으로 가보시죠. 자, A, B 두 대의 직류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여 자, 부하에 60A 전류를 공급하겠다. A 발전기 자, 유기기전력 240 자, 내부 저항. 여기서 말하는 내부 저항은 이제 전기자 저항을 말하는 거죠. 자, 2옴이고 자, B 발전기 유기기전력 220V 내부 저항은 0.5m. 이 발전기 B 발전기 부하 분담 전류를 구하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상당히 여러분 뭐 전기기사 뭐 공부하실 때도 그렇고 또 우리 기출 문제를 푸실 때도 뭐 그런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두 발전기 지금 전체 부하 전류는 여러분 60A죠. 그때 A 발전기 여기 이제 부하 분담 전류와 여기 이제 B 발전기 이제 부하 분담 전류가 몇 암페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B 발전기만 물어봤으니까 B 발전기만 구하면 되는데요. 자, 그때 이제 여러분 이제 A 발전기와 자 B 발전기 자 부하 전류 합이 자 전체가 60A죠 이제. 그래서 이제 시간을 여러분 이제 세웠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이제 두 발전기를 갖다 병렬 운전할 때 여러분 A 발전기 전압과 자 B 발전기 전격 전압이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직류 발전기 두 대를 병렬 운전할 때도요. 그러면 A 발전기 자 전격 전압과 자 B 발전기 전격 전압은 같아야 된다. 다 풀었죠 이제요. 그럼 여기를 갖다가 이제 전격 전압을 갖다가 우리가 식을 쓰게 되면 여기 이제 VA는 자 A 발전기를 A로 다 통일하자고요. 자 그래서 전기자 전류도 IA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자 대문자 A로 다 통일하고요. 자 B 발전기는 이제 여러분 이제 전부 다가 또 B로 자 이렇게 이제 통일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A 발전기 유기계 전력은 여러분 이제 240 여기 저항은 2옴 그다음에 B 발전기는 유기계 전력은 여러분 220 여기 저항은 0.5옴이니까 이제 대입해 가지고 일식과 이식을 여러분 연립하게 되면 여러분 뭐 제가 풀지도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A 발전기 20A 여러분 이제 B 발전기는 여러분 40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B 발전기만 물어봤으니까요. 여러분 정답은 40A가 여러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우리가 이제 또 계산 문제지만 이런 문제도 뭐 아주 기본적인 문제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문제 이제 9번으로 가보시죠. 자, 이 9번 문제가 이제 이번 시험 문제 중에서는 여러분 이제 가장 좀 어려웠던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여러분께서 들어본 말도 있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서브모터 문제를 뭐 많이 풀지는 않았더라도요. 여러분께서 이제 들어본 얘기도 많잖아요. 사실. 자, 문제. 자, 9번을 보시면 직류 서브모터죠. 직류 서브모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우리 서브모터가 여러분 다른 제어용 모터. 우리 현장에서 이제 많이 쓰는 제어용 모터가 여러분 서브모터하고 비교되는 게 스태핑 모터가 있죠. 스텝 모터 또는 펄스 모터라고 하죠. 자, 그 스태핑 모터에 비해서 이 서브모터는 여러분 상당히 여러분 아주 정밀하게 여러분 위치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단점도 있지만은 그 스태핑 모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그 각도가 여러분 아주 정밀하게 아주 이 서브 모터보다는 아주 정밀하게 제어를 할 수 없죠. 그 스택 각이 여러분들 극수라든가 상수에 들어서 스택 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대로 상수를 크게 할 수 없는 거거든. 극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스태핑 모터에 비해서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속도 및 위치 제어 정밀한 속도 및 위치에 주로 사용합니다. 맞죠? 두 번째, 자 많은 수의 정류좌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크 리플이 크다. 자 여기서 여러분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요.
직류 발전기든 직류 전동기든 여러분 이 정류자 편수가 많을수록 어때요? 맥동이 작죠. 그 맥동이 작다는 얘기는 뭐예요? 소위 말하면 니플이 작은 거잖아요. 우리가 니플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맥동이잖아요. 펄스의 맥동이 여기 토크든 뭐든 니플이 크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니플이 작죠. 편수가 많을수록. 근데 물론 여러분 우리 직류 DC 모터든 여러분 직류 서버 모터든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분 제어가 여러분 이제 AC를 갖다가 DC로 변환시켜서 그 PWM 방식으로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위치제어 속도 제어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외부에서 여러분 DC를 갖다가 인가한다 할지라도 우리 DC 모터에서 여러분 정류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전류 방향을 계속해서 여러분 한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그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어차피 DC를 갖다가 인가하잖아요. 브러쉬에다가. 그때 편수가 많을수록 토크의 맥동은 작아집니다. 발전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직류 발전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직류를 갖다가 인출할 때 그 편수가 많을수록 맥동이 작다 그런 얘기는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2번이 틀렸죠. 네. 그래서 전동기 구동 방식으로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인버터가 됐던 뭐 직류 서버 모터가 됐던 대부분 인버터 여러분 제어 방식은 여러분이 PWM 제어 방식이잖아요. 자, 네 번째는 직류등기에 비해서 저속에서는 그렇죠. 우리 서버 모터가 이제 좋은 점이 바로 뭐냐면요. 스태핑 모터에 비해서 아주 큰 토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태핑 모터에 비해서 저속일 때 여러분 토크를 아주 크게 할 수 있다는 게 큰 또 장점입니다. 네. 그래서 토크를 발생시키고 고속에서는 작은 토크. 이것은 뭐 일반 DC 모터도 마찬가지지만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태핑 모터하고 비교한다면 여러분 아주 토크가 큽니다. 저속일 때 특히. 그래서 아주 여러분 큰 토크를 요구하는 그런 쪽에서 우리가 제어 모터로서는 서브 모터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에 이제 우리가 스태핑 모터도 많이 쓰지만은요. 그런 스태핑 모터보다는 요즘에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 정류자가 없는 그런 브러쉬하고 바로 이제 정류자가 없는 그런 BLDC 모터를 더 많이 쓰지만은 과거에는 여러분 서브 모터로서 여러분 이제 DC 서브 모터를 갖다 우리가 많이 쓸 때가 여러분 큰 토크를 요구할 때 많이 썼었죠. 물론 이제 단점도요. 여러분 스태핑 모터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이하야는 페로프 제어 방식, 소위 말하는 피드백 제어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검출해주는 여러분 엔코더라든가 레졸버 같은 여러분 그런 속도를 검출하는 센서가 필요합니다. 피드백 제어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태핑 모터는 오픈 루프 제어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오차가 누적되지 않는 데 비해서 여기는 이제 오차가 여러분 누적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보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오차가 이제 계속 누적은 될 수 있습니다. 스태핑 모터에 비해서.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제 리플이 편수가 많을수록 리플은 작다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모르신다 할지라도 답은 여러분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다. 물론 여러분께서 좀 이 토크 리플이 뭐 작다 크다 뭐 그런 내용은 들어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류자 편수가 많을수록 맥동은 작아진다는 말은 들어보셨으니까. 자, 10번. 자, 삼상 변압에서 삼상 변압기죠. 삼상 변압기. 여기도 이제 문제에서는 그냥 삼상 변압에서 그랬는데 우리 삼상 변압기. 우리가 삼상 변압기라는 것은 여러분들 변압기 한 대가 여러분 3, 4호로 되어 있는 변압기죠. 자, 그때와 단상 변압기 세 대를 사용하는 것보다 삼상 변압기 한 대를 사용했을 장점은 옳지 않은 거죠. 자, 여러분 우리 현장에서 쓰고 있는 지금 변압기는 우리 발전소, 변전소 특히 또 아주 대용량 공장에서는 거의 삼상 변압기를 사용합니다. 그 삼상 변압기를 사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단상 변압기 세 대를 사용할 때 비해서 코일을 제외한 모든 자재가 절약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 삼상 변압기가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첫째, 여러분 철심 및 모든 자재가 절약됩니다. 그러니까 코일을 제외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부싱도 적게 들어가고요. 또 철심도 적게 들어가고 또 오일도 적게 들어가고 유입 변압기 같은 경우는 오일도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재가 절약돼요. 근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철심이 적게 들어가니까 여러분 철손이 작겠죠.
그래서 철선이 작아서 뭐가 좋아요? 효율이 좋다. 네, 효율이 좋다. 네. 그리고 자재가 전략되니까 당연히 가격이 싸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여러분, 가격이 싸고 효율이 좋으면 더 이상 뭐 바랄 것도 없죠. 가성비가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것 때문에 실제는 대용량 변압기일수록 오히려 더 좋습니다. 가격 경쟁력 면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삼상 변압기를 많이 사용해요. 우리 전주 위에 있는 변압기는 여러분 주상 변압기는 단상 변압기지만 그런 단상 변압기 여러분 세대를 사용할 때는 대개 소용량에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빌딩이라든가 그런 조그만 아파트 단지 같은 거. 삼상 만들 때 단상 변압기 세대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 이제 발전소, 변전소, 특히 대용량 공장에서는 그래서 삼상 변압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단점도 있죠. 단점은 여러분 이제 고장 났을 때 고장 수리가 어렵다. 단상 변압기 한 대의 고장 조치에 비해서 이제 고장 수리가 어렵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여러분 이제 단상 변압기 세대를 사용할 때는 여러분 이 단상 변압기 여러분 세대를 가지고 3사가 만들 때는 우리가 여러분 Y 델타를 하든 여러분 델타 Y를 하든 우리가 한 대가 고장나더라도 나머지 두 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VV 결선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VV 결선을 만들 수는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델타일 때는 당연히 자동으로 VV가 되지만은 델타 Y 델타를 많이 쓰거든요. 우리 현장에서는 실제 삼상 결선을요. 그럴 때 VV 결선을 이제 만들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삼상 변압기는요, 한 상이 고장나도 절대 삼상 부하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단점이죠. 그리고 이제 변압기 한 대가 여러분 이제 고장날 때를 대비해서 애비 변압기 용량도 똑같아야 되니까 애비 변압기 용량도 대용량이 돼야 되죠. 그리고 이제 대용량 변압기에서는 여러분 상당히 구조가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 수송하기가 어렵다. 그게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단점이요, 바로 이거죠. 한 상이 고장이 발생해도 당연히 변압기가 전체를 다 바꿔줘야 됩니다. 절대 삼상 부하를 절대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V 결선으로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여기서 4번이 틀렸다. 다른 것은 다 여러분 맞습니다. 뭐 이런 문제 여러분 틀리신 분도 한 분도 없으시겠죠.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니까요. 자, 11번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직류발전기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 참 이런 문제가 출제됐다는 것 자체도 참 여러분 좀 신기할 정도예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그래서 우리 기능사 수준 정도 출제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 대책 그러면 가장 좋은 대책이 여러분 이제 보상건선이지만은 여러분 이제 보국도 우리가 중성축이 있는 부분에 편자를 막아주죠.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리액턴스 전압을 상쇄시켜서 이제 양호한 종류를 만들어주는 게 주 목적이지만은 이 보국도 중성축 있는 부분에 편자를 막아주기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 대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성축 이동이 생기죠. 편자 작용 때문에. 그때 그 중성축이 이동한 만큼 여러분 이제 사전에 미리 여러분 이제 브러쉬를 갖다가 이동을 시키는 것은 실제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브러쉬 위치를 발전기 이동된 자기 중성축에 일치시킨다는 게 브러쉬 위치를 갖다가 이제 일치시킨다는 얘기는 브러쉬를 갖다가 이동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동을 시키게 되면 여러분 이제 그 리액턴스 전압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양호한 종류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중성축이 그 이동된 만큼 여러분 이제 또 편자가 여러분 이제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 대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 철심을 성층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와류수를 감소시켜서 여러분 이제 철수를 작게 하는 게 주목적이지 전기자 반작용 여러분 대책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은 너무 기본적인 문제니까 여러분 틀리신 분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2번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런 것은 이제 이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은 계산 문제도 아니죠. 자, 우리 직류발전기 회전수가 2배로 증가했을 때, 자, 발전기 기전력을 이전과 같은 값으로 유지하려면 그 속도 변화 전에 비해서 여자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여자란 말이
여자 전류죠. 여자 전류, 계좌 전류.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기출문제 같은 거 또는 여러분 그 문제풀이 할 때 보면 우리 뭐 기사 관연도 문제집에도 이거와 유사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자를 그랬죠. 근데 실제는 여자 전류는 그래야 되는 게 정확한 말이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기전력은 자, 직류발전기든 교류발전기든 유기기전력은 여러분 바로 정비례잖아요. 네. 자, 그때 우리 직류발전기가 운전 중일 때는 자, 이 유기기전력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로지 야하고 야밖에 없는 것은 직류발전기든 교류발전기든 공통이잖아요. 그때 발전기 회전수가 여러분이 2배로 증가하더라도 자, 이 기전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여자 전류를 여러분들 2분의 1로 당연히 감소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은 이제 뭐 계산 문제도 아니고요. 뭐 이거를 가지고 풀 수 있는 여러분 유사한 문제도 뭐 여러 가지도 우리가 이제 풀어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유기기전력이 주어지고 뭐 여자들을 구하는 문제라든가 또 여기가 증가하고 야가 증가할 때 여기를 또 구하는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은 또 유사한 문제도 많이 풀었었죠. 자, 13번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동기기 난조 방지에 대한 대책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요. 우리가 난조의 원인, 여러분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난조의 원인. 자, 가장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발전기 같은 경우는 발전기에서는 여러분 조속기가 감도가 자, 너무 예민한데. 야는 발전기에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전동기든 발전기든 공통인 게 또 뭐가 냐면, 자, 부하 변동이 심할 때. 자, 부하 변동이 아주 큰 경우죠. 자, 부하가 갑작스럽게 증가했다, 또 갑작스럽게 감소했다. 그래서 발전기든 전동기든 공통해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전기자 저항이 자, 매우 클 때죠, 매우 클 때. 그러면 전기자 저항이 크게 되면 당연히 뭐가 안 좋아요? 여러분 전압가가 크죠, 전압가가. 전압가가 크니까 전압 변동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자 저항이 큰 경우. 먼저 이런 경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의 난조의 원인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난조를 방지해주는 가장 좋은 대책이 뭐예요? 좋은 대책이. 바로 이제 댐퍼 와인딩이죠. 댐퍼 와인딩. 제동건설. 자, 제동건설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이 부하 변동이 심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훌라위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난조 방지책이 되겠죠. 그래서 조속기 감도를 너무 예민하지 않게 적당히 조정한다든가 전기자 저항을 크게 한다. 이것은 난조의 원인이죠. 단지 원인. 그래서 아닌 것은 틀린 것은 그랬으니까 정답은 여러분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으로 또 바로 가보죠. 자, 다음 회로들은 유조전동이 운전 시 2차 측의 등가율을 나타낸다. 자, 이때 A 회로와 B 회로가 등가인 경우 R로 오른 것은 그랬죠. 뭐 이것도 요 최근에 여러분 이제 출제된 문제 중에서는 이제 처음 여러분 출제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뭐 처음 이 문제가 출제됐다 할지라도 기존에 여러분 뭐 기출문제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했더라도 우리 뭐 여러분 기본 이론 교재에 여러분 등가 회로에 다 있는 그림이잖아요. 제가 이제 그 이론 강의할 때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야하고 야가 차이점이 뭐냐? 똑같은 2차 측인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야는 2차 측에 지금 여러분 단락되어 있는 거죠. 그럼 2차 측에 단락되어 있을 때가 어느 때예요? 이것은 운전시라고 볼 수 있죠. 농형이든 권선형이든 운전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야하고 야가 다른 것은 지금 같은 2차라고 봤을 때 여러분 야는 지금 2차에 가변저항이 존재하는 건데 여러분 2차 측에다 가변저항을 달 수 있는 전동기는 바로 권선형 유도전동기죠. 그때 여기 2차 측에 권선저항, 여기 권선저항 있죠. 여기 R2요. R2 하고 여러분 야가 존재할 때 자, 이 합이 뭐예요? 이 합이요. 여러분 이 합이 얼마죠? 여러분 자, S분의 R2죠. 네. 바로 이 S분의 R2를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2차 합성저항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 이제 이 R을 갖다 부하게 되면 바로 이제 이 R이 여러분 S분의 1-S의 R2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R을 이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자, 이 2차 측에 여러분 가변 저항을 달 수 있는 유도던 동기는 바로 권선형이죠. 권선형만. 그때 자, 권선형 유도던 동기는 자, 이 R을 여러분 이제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동시는. 자, 기동시는 여러분 이 R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기동시 전류는 작아지고 기동시 토크는 크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는 기동 저항기다 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이 R을 변화시키면 또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속도 제어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R을 증가시키면 자, 비례해서 뭐가 변해요? 슬립이 변하죠, 슬립이. 네, 그래서 우리가 슬립 제어 방식, 바로 2차 저항 제어가 슬립 제어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속도도 제어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R을 갖다가 증가시키면 어떻게 돼요? 2차 전류가 감소하죠. 그러면 2차 출력을 또 변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계적인 출력의 정수, 기계적인 출력의 정수 또는 2차 출력의 정수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동시는 기동 저항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속도 제어, 이는 2차 저항 제어. 그래서 야도 일종의 말하면 슬립 제어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비례주의 원리를 이용한 속도 제어 방식이죠. 그래서 뭐 정답은 여러분 이제 1번이죠. 자, 15번 가보시죠. 자, 전격 전압이 6600V, 전격 전류가 480A, 삼상 동기 발전기에서 자, 계좌 전류가 200A일 때, 자, 전격 속도에서 무부하 때 단자 전압이 6600V이고 삼상 단락 전류가 600일 때, 이 발전기 단락비. 자, 단락비 계산 문제 잘 나오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여러분 동기 발전기에서는 가장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계산 문제가 단락비죠. 또 계산 문제가 아니더라도 단락비에 관련된 여러분 이제 그 이론적인 문제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단락비는 여러분 이제 자, 전격 전류분의 자, 단락 전류, 그리고 야는 바로 퍼센트 자, 동기 임피던스와는 여러분 역수 관계죠. 이제.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 전류가 뭐 그대로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이제 전격 전류는 얼마예요? 자, 480이죠, 480. 자, 단락전 600. 자, 이런 문제, 참 시험 문제도 참 출제됐다는 게 참 우리를 참 너무 어떻게 무시한 거죠. 예. 아니면 우리는 뭐예요? 대부분이요. 계산 문제는 자, 전격 전류 구할 때가 많았잖아요. 우리 기출 문제에서는 여기서는 전격 전류가 그냥 바로 주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1.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단락 전류가 안 주어질 때 여러분 단락비를 구하는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 이 퍼센트 동기부터 구해서 역수 주면 되죠. 근데 이 단락비는 이제 여러분 단위법이니까 이때 여기와도 분명히 단위법으로 비율로 와야 된다는 거. 자, 16번. 자, 동기전동기 V곡선. 그러니까 동기전동기에서 여러분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고 가장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동기전동기 이상특성 곡선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내가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출제됐다, 여러분. 문제가 아주 너무 어려운 내용을 물어봤다. 그런 문제는 누구든지 다 틀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기본이 여러분 출제됐을 때는 기본이 잘 되는 사람은 얼마든지 또 응용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 제가 항상 이론을 강의할 때 뭐라 했어요, 여러분? 확실하게 기본을 잘하고 계셔야 된다. 그 기본이 뭐예요? 여기 동계전도 이상특성 곡선은 자, 단자전압과 자, 출력이 일정하다. 이게 조건이에요.
여기서 출력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 부하가 일정하다. 항상 여러분 부하하고 출력은 비례니까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이제 자, 계좌전류. 자, 계좌전류, 여자전류와 전기자전류와의 자, 관계곡선이죠. 그때 우리가 여기 이제 여러분 기호 뭐 니온이든 여러분 디귿이든 여러분 이때가 역률이 1이고 자, 이쪽은 역률이 지상. 자, 이쪽은 진상. 자, 이게 동기 전동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가 사후에 또 동기 발전기도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요. 동기 발전기는 반대죠. 뭐만. 동기 발전기는 자, 이쪽이 이제 진상. 발전기입니다. 나는 발전기. 이쪽이 지상이죠. 발전기. 이런 것도 알아도 돼요. 그래서 발전기로 말하면 여러분 이제 과여자. 과여자 그럼 뭐예요? 발전기든 전동기든 자, 여기가 뭐예요? 이쪽이. 자, 여자전류를 증가한다. 이 과여자죠, 과여자. 똑같습니다. 발전기든 전동기든 자, 여기는 여자전류를 감소시키는 거죠. 부정여자다. 부정여자. 이렇게. 자, 이렇게 먼저 알고 있으면 어떻게 뭐라고 시험 문제 다 오셔야 돼요. 기본이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뭐 여기 다른 것은 볼 것도 없이요. 자, 뭐가 틀렸냐면 여기 4번에 보면 자, 점선의 왼쪽, 여기 점선의 왼쪽, 자, 왼쪽은 자, 콘덴서처럼 앞선 역률이 아니죠. 지상이죠, 지상. 전동기 이제 전동기. 발전기는 맞죠, 발전기. 네, 진상. 근데 전동기는 이쪽 왼쪽이 지상, 자, 오른쪽 쪽은 진상이죠. 네, 그래서 바로 4번이 틀렸다. 뭐 다른 것은 이제 여러분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기억, 여기 니은, 디귿이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역률이 1일 때, 만약 역률이 1일 때다. 그러면 뭐만 달라요, 뭐만. 여러분 전기자 전류만 다르죠, 이렇게. 그래서 전기자 전류가 가장 크잖아요, 디귿이요. 이때가 바로 뭐예요? 전기자 전류는 뭐하고 같아요? 발전기든 전동기든 부하 전류와 같죠. 발전기든 전동기든 우리 동기기는. 그래서 부하 전류가 가장 크다는 얘기는 이때가 이제 부하가 가장 많이 걸릴 때니까 전동기 출력도 가장 클 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발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발전기하고 전동기 차이점이 이건. 그래서 발전기가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 꼭 같이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고요. 자, 17번. 자, 변압기. 자, 변압기 손실에 대한 자,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 1번부터 한 번씩 볼까요? 자, 효율은 고정손과 부하손. 그렇죠? 고정손이 뭐예요? 다른 말 무부하손이죠. 무부하손. 부하손이 같을 때 효율이 가장 크다. 모르는 사람 없죠. 예. 먼저 철손과 동손만 가지고 얘기하면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 효율이 최대가 된다. 또는 이제 큰 범위로 말해야 되는 거죠. 항상요. 그래서 무부하손하고 부하손. 고정손이 무부하손이니까 부하손이 같을 때 효율이 가장 크다. 맞죠? 자, 두 번째. 자, 철손과 동손이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같이 증가한다. 당연히 철손은 여러분 고정손이죠. 철손은 부하가 증가하든 감소든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게 상식이죠. 기본 상식.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손은 자, 부하가 증가하더라도 항상 철손은 일정하죠. 근데 동손은 어떻게 돼요? 동손은 여기가 부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부하가 증가할수록 당연히 동손은 부하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제곱이에요. 동손은. 그래서 동손은 자, 부하의 제곱에 비례해서 여러분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자, 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곱 곡선이죠. 이게 제곱 곡선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철손과 동손이 만날 때 이때가 바로 이제 효율이 바로 여러분 이제 부하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효율도 거기 증가하죠. 증가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 점 여기 만날 때 여기 이때가 효율이 최다가 될 때입니다. 자, 이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약간 이제 효율 곡선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참고로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네. 뭐 그런 것을 여러분께서 뭐 시험 문제 뭐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가지고 또 뭐 여러분 이제 뭐 효율 곡선이 몇 번이냐, 뭐 동선 곡선이 몇 번이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때가 효율이 최대가 될 때고 그 이상 부하가 걸리면 효율은 오히려 더 감소합니다. 많이 감소하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떨어지죠. 이렇게 약간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최저가 될 때까지는 거의 부하에 비례해서 거의 증가한다고 볼 수 있죠. 조율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바로 이제 2번이 틀린 거죠. 자, 3번은 부하소는 부하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동손과 자, 누설자석에서 발생하는 이제 표류부하손이 있죠. 동손과 표류부하손이 합이 바로 이제 부하손이죠. 자, 그때 자, 철소는 철심적인 자석의 변화에 발생하는 손실로 자, 당연히 희귀대손과 와류손이 있다. 뭐 다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 이제 바로 2번이 이제 틀렸다. 철소는 절대 변하지 않는 고정손이니까요. 자, 18번. 자, 스태핑 모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번에 시험 문제 중에서 우리 서브 모터하고요. 바로 이 스태핑 모터, 이 문제가 특수 모터가 여러분 이번에 시험 문제 중에서는 좀 가장 많이 틀릴 수 있는 문제이지 않느냐. 근데 사실 이 문제도요,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또 알고 있는 내용만 알고 계셔도 또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요. 다른 것은 또 몰라도요. 자, 우리 스태핑 모델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회전각은 우리 이제 스택각이죠, 스택각. 회전각은 우리 입력 펄스, 우리 디지털 펄스, 그런 수에 의해서 여러분 이제 각도를 재우고요. 자, 이제 펄스 주파수. 여기는 없지만은요. 여기 있네요. 자, 분당 회전수는 분당 펄스 주파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펄스 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회전수는 그 주파수, 펄스 주파수에서 비례하죠. 회전수도. 자, 세 번째는 피드백이 필요치 않죠. 우리 스태핑부터는 바로 오픈루프 제어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차가 누적되지 않고 피드백 제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설비비도 여러분들 서브모 때문에 적게 되니까 가격이 좀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극수를 줄이면 스태핑보다 정밀도가 높아진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스텝각 그 스텝각 공식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바로 여기 분모가 극수하고 상수잖아요. 극수하고 상수. 예?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 상수하고 극수가 클수록 어때요? 당연히 여러분 스택각이 적어지잖아요. 근데 스택각이 적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정밀하다는 얘기죠. 정밀하다. 그래서 극수를 줄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줄이면 당연히 여러분 스택각이 더 커져버리죠. 각도가. 예. 그래서 그 정밀도가 당연히 떨어지죠. 높아진다가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극수하고 여러분 상수를 이제 크게 할수록 당연히 여러분 스택각이 작아지니까 그만큼 정밀하게 각도를 정밀하게 재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식만 이제 알고 계셔도 또 우리가 이제 속도를 또 구하는 문제 그 공식도 있잖아요. 회전 속도. 그때도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 이제 스택각이 또 이제 분자의 스택각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스택각이 이제 바로 극수하고 상수하고 반비례해. 알고 계신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틀리셔도 계시겠지만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택각을 잘 물어보잖아요. 계산 문제로서요. 이때 특히 스태핑 모터에서 속도하고 계산 문제 두 문제가 있잖아요. 속도하고 스택각. 그러니까 그 두 공식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하는 답을 알 수 있는 문제거든요. 다른 것은 여러분 모른다 할지라도요. 여기 피드백, 피루차원에서 제어가 간단하다. 나머지는 다 기본적으로 아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1번, 2번, 3번. 이 4번이 틀렸나? 맞았나? 모르신다 할지라도. 1번, 2번, 3번은 맞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여기 좀 펄스 수가 아니라 이제 펄스 주파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만요. 그래서 4번이 이제 틀린 거죠. 19번. 자, 이 19번도 이제 토크 계산 문제인데 아주 기본적인 여러분 계산 문제잖아요. 토크. 그래서 우리 자, 19번은요. 자, 출력이 11.5kW. 여기서 말하는 출력은 당연히 무슨 출력이에요, 여러분? 전부하 출력이죠. 전부하 출력. 우리가 항상 아무 말이 없는 뭐 속도가 됐든 여러분 속도가 됐든 토크가 됐든 뭐가 됐든 뭐 효율이 됐든
우리 전기기기에서는 그냥 뭐 그 어떤 내용 앞에 무슨 말이 써 있잖아요. 전부 다가 전부화대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전부화 출력. 근데 여기서는 또 뭐라고 했어요? 기계소는 무시한다. 기계소는 무시한다. 그럼 기계소를 무시하면 여러분 전부화 출력이 곧 2차 출력이죠. 같죠? 같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실제는 전부화 출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2차 출력에서 기계소를 뺀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근데 기계소를 무시하면 같은 거죠. 야가 여러분 이제 11.5 자, 킬로와트. 자, 6국 60Hz. 자, 6국 60Hz니까 동기속도는 여러분 1200이죠, 이제. 동기속도. 뭐 계산기 뭐 넣을 필요도 없이 우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풀면서 제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동기속도가 여러분 4극 60Hz 1800. 그다음에 4극 50Hz 1500. 6극 60 1200.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좀 계산기 뭐 아니 우리가 계산을 하지 말고 빨리 기억하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자, 삼상유도던 그 전부와 운전석 2차 동선. 자, 우리 2차 동선이 500W. 자, 일대 전동기 전부화 때 토크.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단위가 여러분 이제 뉴턴 메타죠. 그래서 우리는 자, 여러분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자,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요?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 자, 95.5 이렇게. 원래는 뭐예요, 이게요, 여러분? 자, 2파이죠, 2파이. 2 곱하기 3.14. 자, 여기 60분의 n가 오죠. 자, 여기서 이제 2 곱하기 3.14 나누기 60분의 1 그 상수 계산이 여러분 95.5잖아요. 95.5.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 알고 계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여러분 이제 2파이 자, 60분의 자, 유도등기 속도일 때 여기에는 뭐가 와요? 당연히. 자, 전부화 출력이 오죠. 전부화 출력이. 자, 이게 전부화 속도일 때. 자, 유도등기 전부화 속도는 전부화 출력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구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더 빨리 구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네? 자, 이번에는, 자, 동기 속도가 있죠? 동기 속도로. 네. 동기 속도로 계산할 수 있죠? 그때는 여기 뭐가 와요, 이제? 여기 전부화 출력 대신에 뭐가 오죠? 당연히 2차 입력이 오잖아요. 2차 입력이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 계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 야가 빠르잖아. 야가 왜 빨라요? 자, 여기 전부화 출력이 얼마예요? 지금 11.5라고 물론 나왔어요. 근데 전부화 속도를 또 계산하려면 또 슬립을 또 계산을 한번 해줘야 되잖아. 슬립을 구해야 되잖아. 슬립을. 그렇죠? 네. 그럼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걸 하는 게 좋잖아요. 빨리. 그래서 자, 한번 볼까요? 자, 빨리빨리. 자, 2 곱하기. 자, 60분의. 자, 동기속도 1200이니까 여러분 여기는 자, 20이죠, 이제. 네. 그 다음에 2차 입력은 얼마예요? 2차 입력은. 자, 바로 자, 12,000이죠, 12,000. 왜 12,000이요? 2차 입력은 뭐예요? 자, 2차 입력이란 자, 2차 출력. 자, 플러스 2차 동선이잖아요. 네. 그 11.5고 야가 500 같으니까 여러분 합하면 이제 바로 12,000이죠. 네. 그래서 12,000와트. 여기 항상 와트가 와야 되죠, 와트가요. 12,000. 이거 답이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여러분 이제 얼마가 나옵니까? 95.54죠. 95.54. 이번에는 뭐 계산 문제가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 또 그런 문제도 없으니까요. 여러분까지 천천히 뭐 계산하셔도 얼마든지. 시간은 뭐 이번에는 충분히 아주 여유도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 계산 문제가 많지 않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자, 20번 자,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100kV 변압기에서 무부하 손이 바로 이제 여러분 철선이죠. 대표적인 게 36W이고 자, 전부하 때 동선이 100W이다. 이 변압기 최대 효율은 전부하의 몇 프로에서 나타나는가? 자, 제가 여러분 강의할 때 항상 강조하잖아요. 이 파트에서는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가 뭐다? 이 파트에서는 가장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게 이거다. 그런 것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많은 문제 중에서도. 그러니까 변압기 효율에서 자, 발전기가 됐든 전동기가 됐든 여러분 효율에서는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물어보는 게 바로 뭐예요? 최대 효율을 낼 때. 자, 최대 효율시 부하. 최대 효율시 부하.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 시험 문제 많이 물어보죠. 네.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 갖다
여러분 대입 보시면요. 자, 100분의 자, 36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게 여러분 자, 0.36이잖아요. 그럼 루트 0.36은 0.6의 제곱이니까 여러분 이제 0.6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변압계는 여러분 전 부하율 대비해서 60%, 퍼센트로 말하면 이제 60%죠. 60% 여러분 이제 부하를 걸었을 때 여러분 효율이 자, 최다가 된다. 그러니까 효율 중에서는 가장 쉬운 문제 많이 나오는 최대 효율시 부하죠. 최대 효율시 부하. 뭐 발전기든 전동기든 변압기든 다 여러분 공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최대 효율, 뭐 최대 효율 어쩌고저쩌고 나왔다. 무조건 이 공식을 제가 가지고 여러분 문제 푸시를 하겠잖아요. 뭐 야가 주어지고 이제 철속막 동수는 비를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여기 야가 주어지고 야가 주어지고 철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어봤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이제 이번 이제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자, 그동안에 여러분 이제 작년부터 지금까지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진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자,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기기기는 다행스럽게 우리 지방직 시험은 요최근의 문제 중에서는 가장 이번에 무난한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변별력이 좀 떨어지지만은 그래서 뭐 상당히 다 고득점을 맞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한테 강의를 들으신 분들, 특히 또 이제 제 인강을 들으셨다든가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피해를 볼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저는 그랬잖아요.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전기기기가 문제가 어렵게 출제될수록 우리는 득이 될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이 너무나 좀 무난하게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공부를 오히려 열심히 하신 분들을 아주 깊이 있게 광범위하게 공부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받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께서 또 만점을 맞으신 분도 또 많이 계실 거니까요. 뭐 그렇게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요. 시험이란 것은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또 문제가 쉬웠다 할지라도 또 실패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항상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게 뭐죠? 여러분들은 지금 20대인 여러분들은 수명이 120살은 120살. 그러니까 무난하게 사니까 여러분 조금 늦더라도 오히려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여러분 응시하셔가지고 여러분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0대 이전에 여러분 공직에 들어가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정년이 65세까지 연장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조만간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0살에 공무원 공기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35년을 근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꾸준하게 공부하시면 여러분 앞으로 좋은 결과가 분명 오니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고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